올라 반갑습니다. 엔비디아는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그래픽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DLSS4입니다. AI가 대세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서 게임 그래픽에 가장 먼저 AI를 적용해 DLSS를 선보였던 엔비디아가 새롭게 선보인 지포스 RTX 50 시리즈의 하드웨어 성능을 활용한 최신 버전의 인공지능 그래픽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건강 문제로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만큼, 그리고 엔비디아 DLSS 관련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만큼, 괜히 영상 보시고 나서 오래된 그래픽 카드를 바라보며 짜증 나실까봐 이 영상 시청 후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제가 두 분에게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80 그래픽 카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관심 갖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DLSS4를 활용해 20년 전 출시된 고전 게임을 최신 그래픽 기술로 업그레이드해 등장한 하프라이프2 RTX를 통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DLSS4가 기존 버전과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는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전에 제가 다뤘던 영상 중 포탈 RTX를 기억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중년의 올드 게이머들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고전 게임이 최신 그래픽에 힘을 빌어 등장하는 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포탈 RTX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 예토 전생은 RTX 리믹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엔비디아 RTX 리믹스는 고전 게임을 위한 RTX 모드 생성 툴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모드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 게임에 모드를 적용시켜서 그래픽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하는 등 모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임의 새로운 재미와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드라는 게 대부분 게임 제작사가 아닌 일반 유저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요소 중에서도 그래픽을 향상하는 작업은 모드 제작 중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모딩 제작을 위한 전용 도구를 개발해야 되고, 또 그래픽 에셋마다 새롭게 작업해야 되며, 여기에 프로그래밍 지식과 이렇게 작업한 모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키징하는 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고전 게임의 경우 그래픽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모드 툴이 잘 갖춰진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이트레이싱 같은 최신 그래픽 기술까지 추가하려고 한다면 멘탈이 날아갈 정도로 힘들겠죠. 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으로 고전 게임에 레이트레이싱을 적용하겠다고 진행했었던 퀘이크2 RTX 모드의 경우 개발에만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니까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직접 나서도 이렇게 힘든 작업을 괜히 한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엔비디아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고전 게임의 RTX 모드를 적용하는데 기존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게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통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엔비디아 RTX 리믹스라는 모딩 플랫폼입니다. RTX 리믹스가 등장하고 가장 성공적인 모드 작업으로 평가받았던 포털 RTX 이후 RTX 리믹스를 통해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하프라이프2가 드디어 데모 버전이지만 공개되었습니다. 하프라이프2 RTX에서는 최신 DLSS4가 적용되었습니다. 20년 전 출시한 하프라이프2와 비교해보면 하프라이프2 RTX의 그래픽은 2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을 통해서 기존 버전과는 달리 광원 효과가 훨씬 사실적으로 바뀐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레이트레이싱 효과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그래픽 리마스터 및 고해상도 SSC 적용되었고요. 여기에 최신 기술인 DLSS4와 엔비디아 리플렉스 등 최신 그래픽 기술이 모두 들어간 셈입니다. 자, 그래픽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무래도 레이트레이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게임 속 모든 조명 효과를 실제 세계의 광원 효과처럼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에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동일한 게임임에도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되면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걸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레이트레이싱은 상당히 무거운 작업에 속합니다. 그만큼 그래픽 카드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다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 다룰 하프라이프2 RTX는 제가 DLSS4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DLSS4를 사용하려면 지포스 RTX 50 시리즈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겠죠. 자, 본 영상에서는 하프라이프2 RTX를 이노3D 지포스 RTX 5070 Ti OC D7 16GB 엑스트림 모델로 구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픽 카드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테니까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투슬롯 사이즈의 3펜 냉각 방식을 택한 심플한 디자인의 제품이고요. 팩토리 OC 모델이라서 깔끔한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찾는 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별도 리뷰도 함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4K 해상도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테스팅을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트레이싱은 하드웨어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프레임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기존 DLSS3 기준으로 등장했던 프레임 생성 기능과 슈퍼 레졸루션 등 최신 DLSS의 핵심 기능들을 활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DLSS4는 DLSS3 대비 프레임 생성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기 때문에 하프라이프2 RTX에서도 훨씬 높은 프레임 확보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DLSS4에서 기존 CNN 기능 AI 모델이 트랜스포머 모델로 변경되면서 더 많은 작업을 AI가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처리 효율과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자, 프레임 생성 능력 역시 향상되어서 최대 4배까지 성능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술들이 이번 하프라이프2 RTX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하프라이프2 원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RTX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DLSS4가 RTX 50 시리즈 전용 기능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DLSS는 기본적으로 지포스 RTX GPU의 텐소 코어를 활용하는 AI 기반 기술입니다. 각 세대별로 특정 기능은 다를 수 있지만 DLSS 기반 성능 향상은 구형 RTX GPU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최신 그래픽 기술과 이를 구동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결합해 고전 게임을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건 정말 흥미로운 경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지포스 RTX의 최신 그래픽 기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DLSS라든지 그래픽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요. 이번 영상에서 어려웠던 부분이라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관 나눠주세요.